안녕하세요. 위포트에서 공기업 회계학을 담당하게 된 황윤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요. 여러분들 공기업 필기시험을 준비하려면 일단은 회계 원리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회계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드리고 그리고 회계 원리뿐만 아니라 회계학 전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등등등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제 양력인데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동영상을 멈춰놓은 다음에 쭉 한번 보세요. 뭐 별거 없고요. 넘어갈게요. 일단은 공기업 회계학 공기업 전공 필기시험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총 3가지 스텝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회계 원리. 회계 원리는요. 여러분들 통합 전공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합 전공은 회계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 경영, 법학, 행정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통합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고요. 그리고 회계에 대한 어려운 내용도 안 나오거든요. 딱 회계 원리 수준까지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부 수험생들은 통합전공만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요 기본서 다 보고 요 안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집을 풀어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딱 이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왕 회계를 공부했으면은 통합전공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경통합이나 경영단일까지 범위를 넓히면은 여러분들 문어발식으로 타겟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뭐 한두 개 쓴다 안 돼요.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해야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한 거 조금만 더 해가지고 조금은 아니지만 조금 많이 상경통합이나 경영단일까지 커버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스텝 2 회계학 기본 이론을 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중급회계 전범위를 다루고요. 중급회계 전범위를 다루는데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공기업 시험에서는 챕터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봐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고급 회계가 출제되기도 하고 원가 관리 회계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그 비중은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회계학 요 기본 이론에 고급 회계 앞부분 조금 원가 관리 회계도 가장 기본적인 앞부분 조금 이렇게 추가했으니까 내가 준비하는 기업이 고급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도 출제한다 이러면은 딱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텝 3가 있어요. 객관식 천재. 원래는 작년에는 700지였는데 제가 엄청 고생해서 천재로 화끈하게 업그레이드를 해놨어요. 어떻게 천재가 좋은 책이 됐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2랑 3랑 다루는 범위는 똑같아요. 스텝 2에서는 기본적인 요 중급 회계와 고급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내용 설명 위주로 진행되고요. 근데 이것만 공부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객관식 천재. 요 객관식 문제까지 충분히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천재를 꼭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부분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합전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회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딱 스텝 1 회계 원리 여기까지만 보는 게 좋아요. 이번에 제가 책을 새로 내거든요. 표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책 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추가로 일단은 통합 전공만 하기에는 공부하는 게 조금 아깝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해서 여러분들의 타겟을 많이 늘리도록 해요. 타겟 늘리면은 공부 좀만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배가 되거든요. 저라면은 상경통합 경영단일까지 준비할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이라면은. 그래서 상경통합 같은 경우는 상경은 경영경제잖아요. 경영경제 나오는데 회계는 경영의 일부로서 나오긴 나오는데 통합 전공보다는 출제 비중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경영단일이라고 있는데 경영학에는 뭐 일반 경영학도 있고 회계도 있고 재무관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단일에서는 출제 비중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상경통합이랑 경영단일이랑 난이도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경통합이냐 경영단일이냐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마다 난이도 차이가 다른 거예요. 상경통합인데 쉬운 기업도 있고 어려운 기업도 있고 경영단일인데 쉬운 기업도 있고 어려운 기업도 있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약간은 보수적으로 공부해 두시는 것이 타겟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빨리 공기업 입사자가 돼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경통합 경영단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회계 원리 당연히 보셔야 돼요. 회계 원리에서는 회계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요 회계 원리를 수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거든요. 회계 원리는 마치 영어로 치면은 A, B, C, D, E, F, G 이런 거 배우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한글로 치면 일단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안 하고 국어 공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단은 회계 원리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을 대비하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금융공기업은 크게 A매치, B매치 나눠지죠. 그래서 B매치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요거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는 B매치까지 커버되는 강의와 교재를 준비 못했는데 여기 일반 공기업이랑 B매치까지 같이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엄청 많아서 그 수험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책을 좀 뜯어 고쳤어요. 그리고 여기 기본서랑 여기 천재에 보시면은 심화학습 혹은 심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 B매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경통합이나 단일 전공 요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A매치 준비는요. 네, 일반 공기업 혹은 B매치용으로는 대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A매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사 2차 수준 난이도까지 보셔야 되고 저의 회계사 2차 강의까지 보시면은 정말로 제가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 네, 그럼 이어서 제 강의의 특징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더 쉽고 더 재미있게. 저는 회린이들의 구원자가 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보여요.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쉽고 재미있게 회계에 접근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는 업계에서 손이 가장 부지런한 강사예요. 말빨로만 강의라는 거 저거 되게 싫어해요. 강사는 팔이 부지런해야 돼요. 특히 회계 원리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판서를 열심히 해서 회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로만 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비주얼이 가장 뛰어난 회계학 강사.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무튼 회린이도 쉽게 학습하는 회계학. 그리고 일상 속 쉬운 예시, 쉬운 단어를 통해 비전공자도 재밌게 학습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려운 단어 쓰는 거 되게 싫어요. 저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쉬우면서도 약간은 싼 티가 나면서도 위트 있는 그런 단어를 저 추구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발빠른 회계학. 네, 계속 공기업에서 어떤 거 내고 있는가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그거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로 책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딱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교재만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초심자에게만 좋은 강의. 이거 오해가 많더라고요. 제가 회린이들에게 너무 쉽고 재밌게 회계를 잘 가르치다 보니까 초심자는 황윤아가 좋고 그 다음에 좀 고급자는 딴 선생님이 좋다.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약간 제 자랑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지금 공기업 회계학을 강의하는 사람 중에 회계사 2차 강의를요. 저자 직강으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면은 이거 비교가 안 되는 내공을 쌓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드래곤볼의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정신과 시간의 방 한번 쳐보세요. 제가 한번 CPA 강의를 2차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내공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해 더 있다가 이번에는 내가 저자 직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회계사 2차 책을 직접 만들고 강의를 또 해보니까 내공이 또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CPA 2차 강의까지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내공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내공을 지닌 강사들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회계학 시험들 있잖아요. 좀 쉬운 시험들.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성공을 했다는 것이 업계에서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작년 교재는 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B매치 혹은 어렵게 내는 공기업까지 충분히 커버할 만하게 제가 세팅을 못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상경통합, 경영단일 여기까지만 커버하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B매치 금융공기업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객관식 700제를 1000제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700제는 뭐 그대로 있고요. B매치용 어려운 문제 300제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300제 조금 넘어요. 제가 다 세보니까 1030문제인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텝 2에서도
챕터별로 가장 마지막에 심화 학습해가지고 네, B매치 혹은 좀 난이도 있게 공부하시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도 만들어놨으니까 네, 필요한 사람은 보는 거고 안 필요한 사람은 그거 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시면은 최적의 솔루션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매치도 네, 요 강의 통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해 위주의 강의, 저는 이해 위주의 강의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이 세상에 요새 이해 안 시키는 강의가 어딨어요. 다 이해시키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라는 말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심도 있는 이해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순수한 학문을 공부한다면은 심도 있는 이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빠르게 객관식 필기 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공기업에 입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에 붙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맞추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에 의존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아주 옛날도 아니구나. 그때 미군이 참전하게 됐잖아요. 원래 미국이 전쟁 구경만 하면서 군수물자만 팔아먹을 생각인데 일본이 먼저 한 방 때려버리는 바람에 한 대 맞았는데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조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을 좀 때려 부시려고 군대를 좀 만들고 있는데 미군 병사들이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좀 공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미군 애들 몇 명 데려놓고 속성으로 막 3년 4년 아니에요. 3개월 안에 대충 독일어 할 정도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독일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그딴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독일어 책을 통으로 외우자. 이 방법으로 독일어를 마스터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런 방법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어와 독일어 혹은 영어는 어순 같은 게 매우 차이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독일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독일어 제2 외국어로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영어랑 독일어랑 좀 유사한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좀 통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시험에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와 이해는요, 딴 게 아니에요. 암기가 이해고 곧 암기가 이해고 모라 일체의 경지 그런 거에 다다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고 암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시킨 다음에 암기를 시키고 명심해요. 우리의 목표는 암기. 그 다음에 이해가 필요 없는 부분은요. 이해하지 마! 그냥 암기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도하게 될 거예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회계학을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회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과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최적화하게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회계학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 많이 하는 것들 회계랑 관련된 것도 있고 회계랑 관련 없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회계랑 관련된 거 Q&A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는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중간에 끄집어내지 말고 끝까지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이게 다 있으니까. 1번. 저는 경영학 전공도 아니고 회계를 전혀 몰라요. 어떻게 회계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정답은 황윤아의 회계 원리를 본다 이거예요. 진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저 회계의 회자도 몰라요. 당연한 거죠. 기본 베이스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본 베이스는 없는 게 나아요. 저는 기본 베이스 아예 없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막 회계를 막 옛날 기준으로 옛날 방식으로 막 어설프게 배우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회계 회자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할 거니까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을 공부하기 전에 어차피 회계학 시험을 보는 사람은 일반 경영학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일반 경영학을 먼저 어느 정도 수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계학을 공부하는 게 낫겠다.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게 낫겠다. 저의 생각이에요. 베이스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런 거니까. 2번.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의 회계 원리를 꼭 들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한 99% 정도는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회계 원리가 뭐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회계사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회계 원리부터 빡세게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계 원리를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가 회계사 합격자 수에 목숨을 거는 학교라서 아주 빡세게 회계 원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예, 회계 원리 강의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스킵해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회계 원리 들었고요. 학원 강의 안 들었어요. 네,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섰으니까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안 섰기 때문일 확률이 거의 99.9%거든요. 네,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또 회계 원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들은 지 오래되면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도 이런 기억이 나요. 저는 20살 때 1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들었는데 저는 1학년 마치자마자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가서 막 삽질하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대학교에서 회계도 공부하고 재무관리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회계하니까 차변 대변 그딴 게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이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서 중급 회계 3권을 들었는데 아예 그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회계 원리를 복습해가면서 네, 그때 수업을 들었던 기억도 좀 나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들은 지 오래됐다. 특히 회계 원리를 듣고 지금 그 텀에 혹시라도 군대를 갔다 왔다. 머리가 아주 그냥 백지 상태로 리셋이 돼버렸거든요. 한 번 더 들으신 게 좋아요. 그냥 혼자 책을 보는 것보다 강의 듣는 게 그나마 덜 괴로울 거예요. 3번. 객관식 문제풀이까지 수강할 시간이 없는데 꼭 객관식 강의를 수강해야 하나요? 꼭 수강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 회계학 기본이론 강의 들었잖아요. 그 기본이론 강의만 듣고도 혼자 힘으로 객관식 문제집을 다 주어진 시간 내내 풀어 제낄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굿뉴스고요. 배드뉴스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정도로 똑똑한 수험생은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들 많았고요. 근데 그 정도로 머리 좋은 학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99.9% 정도는 객관식 강의를 수강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수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객관식 문제집 풀어보고 시간 내로 내가 풀 수 있는 없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회계대학에 대한 예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복습만 하는 거지 예습은 그 애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은 여러분들 처음 책을 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나? 까만 건 글씨, 하얀 거는 배경, 무슨 말이지? 막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예습이란 걸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습하고 본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럴 시간 절대 없어요. 예습해봤자 어차피 소용도 없고요. 모든 시간을 복습에 몰빵을 해주세요. 그래서 회계를 공부하잖아요. 일단 동영상 강의를 몇 시간 듣고 복습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하루하루 채워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공기업 입사에 큰 영광이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계뿐만 아니라 공부 방법 전반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알려드릴게요. 자,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복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옛날 복습에 대해서 막 VS 싸움이 있거든요. 누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당일 배운 내용만 복습하는 것이 좋으냐. 만약에 처음부터 누적으로 복습하는 게 가능하다면은 그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고 그런 과목들은 누적 복습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회계는요. 일단은 양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문구를 읽어보면서 복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손으로 풀어보느라고 복습하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과목들은 누적 복습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습은요. 당일 공부한 내용만 당일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누적 복습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앞에 배운 거 까먹잖아요. 네, 까먹으세요. 까먹으세요. 까먹어도 된다면 까먹어도 되는 거예요. 까먹고 나중에 뭐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듣고 하잖아요. 객관식 강의 들을 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까먹었다라고 가정하고 리마인드를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래프는요. 여기가 시간, 여기가 이해도.
공부를 해요. 이해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까먹어요. 근데 복습을 하는 사람은 다 까먹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요. 복습 또 하더니 또 다 까먹어요. 또 공부해요. 또 까먹어요. 네, 복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평생 이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습을 안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복습을 잘 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 올라가요. 그 다음에 까먹어요. 근데 복습을 제대로 하고 까먹으면은 다 까먹은 건 아니거든요. 좀 머리에 남아요. 반 정도 까먹어요. 이 정도 까먹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요. 강의를 한 번 더 본다든지 혼자 책을 싹 훑어본다든지 두 번째 볼 때는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까먹어요. 까먹어요. 근데 요 정도밖에 안 까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리잖아요. 그때는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까먹는 것도 좀 덜 까먹어요. 이런 식으로 한 5번 정도를 반복하다 나면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까먹고 다시 공부하고 까먹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이 공부다라는 말을 하도록 할게요. 복습은 그러니까 누적 복습하지 말고 당일 배운 내용만 복습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계학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과 재무관리도 공부해야 되는데 과목들의 공부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과목별마다 우선순위 그딴 거 없는데 얘네들은 좀 있어요. 일단은 일반 경영학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일반 경영학을 먼저 공부해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 재무관리랑 회계는요. 경영학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회계학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요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회계랑 아주 큰 상관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회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재무관리 공부하는 것도 편할 거거든요. 요 재무관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회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여러 과목 섞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나요? 이거의 정답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거의 어느 수준의 질문이냐면은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 좋나요? 찍먹이 좋나요? 이거 질문하는 거랑 비슷해요. 정답은 뭐예요? 부먹이든 찍먹이든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한 과목씩 하시든 여러 과목씩 하시든 많이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씩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하루에 한 과목씩 하는 게 좋고요. 나는 하루에 한 과목 하는 게 지겨워 죽겠다. 섞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섞어서 하세요. 이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좀 싫어하는 과목도 있잖아요.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싫어하는 과목을 가급적이면 먼저 하세요. 거기다 에너지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힘이 좀 빠졌을 때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소강 시 배속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올해 진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동영상 강의 시 배속은 무조건 1배속이에요. 배속 절대 늘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 듣다 보면은 제가 배속 늘리지 말라라는 말을 막 지겹도록 할 거예요. 절대 배속 늘리지 마세요. 또 배속을 늘리면은 빨리 공부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기간을 엄청나게 늘리는 완전 독이 되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발음이 워낙에 훌륭한가? 훌륭하다라고 가정할게요. 훌륭해서 황윤아 선생님 강의는 1.8배로 해도 충분히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1.8배로 듣고 있어요. 라는 수험생도 본 적 있거든요.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라면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은 소화 기능이 좀 나이를 먹어서 예전 같지 않은데 옛날에는 제가 돌멩이도 씹어 먹을 정도로 소화 기능이 좋았거든요. 고딩 때. 저 때는 급식이 없었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시대인데 저 생각보다 나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 2, 3년 차 정도 되는 회계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벌써 15년 차 회계사예요.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빨리 먹고 운동장에 튀어나가야 농구장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은 도시락에다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냥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 물을 살살 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을 마시는 거예요. 씹을 시간 없어요. 바로 안 씹고 목구멍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별 탈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소화 기능이 그 정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 하면요.
아마 한 3박 4일 정도는 배가 더부룩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알아 눕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배속을 늘려서 듣는 거는 밥을 이딴 식으로 먹는 거랑 비슷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만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회계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되게 낯선 주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이런 거 1배속으로 들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1.8배속, 1.6배속 하면요. 귀에는 들리지만 여러분들 전혀 내게 안 되고 한쪽 귀로 바로 빠져나가고 강의를 듣고 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는요. 무조건 1배속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내가 말을 자도 그냥 0.5배속으로 하면은 2배속으로 했을 때 딱 1배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 수강 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저 그냥 정배속으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1배속으로 맞춰주세요. 네, 요건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 배속을 많이 늘린 사람들은요. 제가 말했던 중요한 내용들 다 캐치하지 못하고 놓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사 시기가 늦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류하는 기간이 1년 더, 2년 더 연장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배속 늘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험생활 전반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수험 기간에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수험 기간 운동을 해야 되나요?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봐요. 저도 옛날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이고 체력발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매일 학원에 갔다 오고 집에 오면은 밤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동네 한 바퀴 뛰었어요. 한 2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매일 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막 두려운 거예요. 또 뛰려면 숨 막혀 죽겠는데 너무 힘든데 정말 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심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할 생각하니까 막 하루하루가 막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득보다 실이 많겠다라고 해서 운동하는 거를 때려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아직 20대잖아요. 1년, 2년 정도 운동 안 하고 그냥 대충 먹으면서 지내도 안 죽어요. 살이 뒤룩뒤룩 찔 거예요. 나중에 빼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70kg대 초반이었는데 시험 준비할 때 제가 90kg 넘었었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한 2달 만에 쏙 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되게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근손실 나면 막 마음이 불어나고 이런 거 좀 해줘야지 스트레스가 풀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으면 속이 안 좋은데 아침밥 꼭 챙겨 먹어야 하나요? 네, 이거는 꼭 챙겨 먹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아침을 안 먹고 싸우겠다?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아침을 먹고 안 먹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IQ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제 체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아침마다 할머니가 삼겹살을 구워주시고요. 밥도 한 공기에다가 과일도 거의 한 4종류 줬어요. 키위, 바나나, 사과, 오렌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밥은 빼주세요. 그래서 과일과 삼겹살 이렇게만 아침에 먹고 학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이 정도 열량 빵빵하게 채우고 공부하는 사람을 아침밥도 안 먹고 상대하겠다? 너무나도 불리한 싸움이에요. 아침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속이 안 좋아요? 이거는 먹어버릇 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먹고 점점 양을 좀 늘려나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운동 안 하면 아침이라도 잘 챙겨 드세요. 운동하는 것보다 아침 챙겨 먹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은 어느 정도 자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옛날에 4당 5락 이런 말 했었잖아요. 4시간 공부하면 붙고 5시간 공부하면 아니지.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거는 진짜 쌍팔년대 무식한 사람들이랑 쓰는 방법이에요. 잠은 여러분들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잠깐만 제기할게요. 제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그때 종합반이 한 150명 정도 되었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1등부터 20명까지 실명을 까면서 그 상위권 리스트를 막 공지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한 10등 언저리였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탑급 자리가 좀 탐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 등수가 올랐을까요?
그 리스트에서 제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잠을 줄이니까 머리가 되게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문제지 라고 떠오르는 것이 다시 보니까 아니, 두 번째 보는 거니까 더 잘 떠올라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거 옛날에 봐서 이건 옛날에 내가 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다시 늘렸는데 잠을 다시 늘리니까 머리가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여러분들 적정 수면 시간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누구는 6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고 누구는 8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까지만 주무세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고 여러분들이 쓰잘데기 없이 낭비하는 시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것만 잘 통제해도 잠 잘 거 다 자고 공부할 거 다 잘 수 있으니까 쓰잘데기 없이 낭비하는 시간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수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격수기는 뭐다? 이거는 구라들의 결정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합격수기는 한 반은 사실이고 반은 구라예요. 다들 자기의 멋진 영웅담을 구라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합격수기는 반은 거짓말이니까 이거 완벽하게 믿지 마세요. 또 수험생들이 내가 어떤 합격수기를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대. 그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1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100가지 합격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으려면은 여러분들만의 적절한 공부 방법을 알아내셔야 되고 합격수기는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다. 그냥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반은 거짓말이니까 합격수기는 어떤 용도로 쓰면 좋냐. 내가 나태짐이 느껴질 때 합격수기를 딱 읽어보면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좀 되거든요. 네, 동기부여를 갖는 목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합격수기는 반은 거짓말이니까 네, 그거 참고해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요 정도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회계학 공부하면서 저 많이 보게 될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되니까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